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 대학들의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남의 한 사립 전문대학이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배움터가 없어진 학생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한편 대학 측의 마지막 자구 노력이 외면받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광양보건대는 지난 2012년 설립자의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나며 줄곧 경영 악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올해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131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272억 원의 횡령액이 미회수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교직원 체불 임금 등 채무가 더해지면서 총 채무 규모는 41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국가 장학금이 끊기고 인기 학과였던 간호학과마저 폐과되면서 현재 재학생은 정원 대비 11% 수준인 115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법원의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오는 8월 말 폐교가 전망되는 가운데 문제는 학생들의 편입입니다. 학교 측은 모든 학생들의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과나 방사선과 등 특성학과의 경우 인근 지역에 동일 학과가 없어 광주권 등 원거리 통학이나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졸업을 앞뒀거나 국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학점 인정 등 문제로 제때 졸업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부의 체계적인 안내가 없다 보니 학생들은 타 대학에 직접 편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처지입니다. 집을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다음 학교가 정해져야 미리 준비를 하고 한 달 전부터 본인이 좀 더 다른 학교로 가고 싶다면 그건 개인이 알아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미리 또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좀 싶긴 하더라고요. 그런 학교와 교육부 그리고 학생이 셋이서 좀 그 학교를 입학할 수 있도록 좀 잘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은 교육부의 엄격한 판단이 파산 선고를 앞당겼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재정기여자를 발굴한 뒤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가 지난 3월 최종 반려하면서 파산으로 직행했다는 겁니다. 그 한 달 전만 해도 이거 전부 다 이건 다 됐습니다. 30억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50억짜리 잔고 증명을 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100억이 부족하다고 바꾸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러면 이게 교육부가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문 닫게 하려고 하겠구나. 대학가는 정부가 글로컬 대학 등 거점 국립대 육성에만 집중하면서 한계에 직면한 지방 사립대의 생존과 퇴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립대학이 지역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도태보다는 기능적 공공성을 인정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다 그 거점 국립대를 위한 정책밖에 없다고. 그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의 산지에 있는 소재에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설립자의 비리로 시작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속에서 문 닫을 처지에 놓인 광양보건대. 텅 빈 캠퍼스 뒤에 남겨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방대 구조조정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5월 제조업 생산과 소비가 감소한 반면 건설 수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남의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고 출하는 14% 줄었습니다.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0.2% 줄었고 재고는 19% 급증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는 전남의 경우 19%, 광주는 0.1% 줄었습니다. 건설 수주는 전남이 25%, 광주는 167% 폭증했습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 일대에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월 1일부터 전남 남해안 일대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까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맛비는 지난해 6월 19일에 비해 12일 늦고 7월 장마는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을 위로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늦게 확장하면서 7월 장마가 찾아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과 광주는 3일부터 4일 사이 장맛비가 확대되고 기압계 영향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이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 영암은 행정의 연속성을 선택했습니다. 현직 군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을 확정지었는데요. 그동안 뿌려온 혁신의 씨앗을 이제는 확실한 결실로 보답하겠다는 우승희 영암군수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4년간 추진해왔던 일들 잘 완성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고요. 지난 4년 전에는 영암의 선거혁명을 통해서 젊은 영암을 열으셨다면 이번에는 정치 세대 교체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과거 정치는 이제 뒤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명확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국민들의 명령 잘 수행해 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혜를 잘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혜를 잘 펼쳐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영암이 저가 있는 동안에 영암에 큰 전환들이 됐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효능감 있는 정책들도 만들어내고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영암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소통폰이라든가 모교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 꾸준히 만났고요. 제가 제2군수실을 3호에 두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제2군수실을 최대한 빨리 조성을 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늘 가서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 뵙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대전환, 또 농업 분야에서 대전환을 이루어서 지역이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에 빨리 적응하고 그걸 선도해 갈 수 있는 미래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꼭 좀 해보고 싶은 것은 3호와 영암이 정주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건축을 신축을 해서 정주 여건들을 좀 개선하는 일들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또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좋은 영암, 지금보다는 더 빛나는 영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민선 8기 군정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도군은 6월 30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열고 국민과 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로패 증정과 퇴임사, 기념 촬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재임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고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이끌며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생산기지와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투자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지역의 미래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역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을 끊고 다양한 진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정부의 정주 여건 지원 방침에 맞춰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교육 지산지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은 7월부터 8월까지 피서지나 번화가 주변을 비롯해 스쿨존과 골프장,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불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하순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지난해와 같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이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수해경은 6월 29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어선과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 동안 여수와 고흥 등 해역에서 음주운항 23건이 적발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적발된 만큼 특별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떼가 벌써 남해안을 뒤덮었습니다. 예년보다 높아진 수온 탓에 출몰 시기가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건데요.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한 채 해파리 제거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고성만 앞바다. 어선 두 척이 팽팽히 당긴 그물을 끌며 바다를 가릅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물 안은 투명한 해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보름달 물해파리입니다. 현재 고성 앞바다 수온은 20도를 웃돌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해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해파리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어민들은 조업보다 제거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성 해역에서만 하루 평균 14만 톤가량의 해파리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말하자면 그 정도로 지금 해파리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3, 4일, 4, 5일 꺼가지고는 되지는 않은 입장이고 이를 꺼려고 하면 한 20일 정도 꺼야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될까 이리 싶습니다. 고성과 통영 등 경남 남해안은 물론 전북 새만금 방조제 해역까지 해파리주의보와 예비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왕성한 번식력이 문제입니다. 대량으로 유입된 해파리 무게에 그물이 찢어지기 일쑤고 함께 잡힌 어류의 상품성도 떨어뜨립니다. 지자체도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보름달 물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엄청난 번식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군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 연안에는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그물 손상과 어획량 감소를 일으킵니다. 또한 양식장과 양식생물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바다와 함께 찾아온 해파리의 습격.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30일부터 올해 말까지 개관처 특별전인 의병의 시작 나주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김천일 의병장과 나주 의병, 정열사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해 나주 의병의 시작과 확산, 계승 과정을 조명합니다. 30일 개막식에 이어 역사 강사 황연필의 개관 기념 시민 강연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박물관은 이번 나주 특별전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별 의병 역사와 인물을 소개하는 순회 특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고수원에 강한 대체 양식품종 육성을 위해 부세종자 20만 마리를 여수 거문도와 완도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분양했습니다. 부세는 30도 이상의 고수원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성장 속도가 빨라 최근 이상수원에 대응할 대체 양식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022년 15,000마리였던 부세종자 공급을 지난해부터 연간 20만 마리로 확대했으며
2027년에는 자체 생산량을 30만 마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안정적인 종자 공급과 양식 기술 지원을 통해 고수원 시대 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목포 어울린도서관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으로부터 아일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서들을 기증받았습니다. 이번 기증은 두 나라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대사관 측의 제안으로 마련됐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등 아일랜드 거장들의 다양한 대표작이 포함됐습니다. 목포시는 시민들이 아일랜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7월 31일까지 도서관에서 특별전 문학의 나라 아일랜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진도의 대표 역사와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해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명량 달빛을 품다를 개최했습니다. 진도군은 6월 27일 울돌목 명량대첩지 일대에서 행사를 열고 명량해전을 배경으로 한 명량 달빛 예술단 공연과 강강술래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차례 행사를 이어가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도의 야간 관광 대표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명량 달빛을 품다는 진도의 관광자원인 울돌목, 명량대첩, 충무공, 이순신 등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한 체험형 야간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진도군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활동을 추진합니다. 진도군은 폭염이 이어지는 6월부터 8월까지 고령 농업인과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와 현장 홍보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온열 질환 예방 요원 9명이 농작업 현장을 순회하며 낮 시간대 작업 자재와 충분한 휴식, 모자와 토시 등 보호 장비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흥군 정남진 도서관이 2026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남진 도서관은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탐진강의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한 강연과 현장 탐방, 토론 등을 결합한 참여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흥군과 광주여자대학교가 농촌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흥군은 광주여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와 학생 15명이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관산읍과 대덕읍, 화진면의 저소득 어르신 4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와 도장, 시설 보수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노후주택을 개선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진군이 도깨비 시장길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도깨비 시장길 상권 활성화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진군은 6월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행사에서 야간 골목 포차 운영과 지역 상가 영수증 페이백 행사 등을 진행한 결과 약 2,9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이번 행사에서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4회 강진 수국길 축제가 5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 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강진군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진읍 보은산 V랜드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지난해보다 약 13% 증가한 5만 4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뷰티풀 수국, 뷰티풀 강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수국 정원과 포토존, 트레킹 스탬프 투어, 물놀이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